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장에서는 다양한 영화를 내걸어야 한다. 자사에서 제작한 영화 위주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더라도 여러 영화를 상영해 관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또 영화 제작에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흥행을 목적으로 한 영화가 아니라 기생충처럼 새로운 이야기와 참신한 연출을 담은 영화들이 등장해야 한다. 오스카에서 기생충이 이른 쾌거는 독창성으로 무장한 감독의 개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진 리더들의 도약을 기대한다.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이다. 모든 것의 해답이 지금의 시장에 있다는 말이다. 기획자, 마케터라면 늘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한다. 지금의 현상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도 알 수 있다. 당분간은 회식도 모임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가늠해야 한다. 이제는 누가 빨리 칼을 뺄 것이냐의 싸움이다. 분명 먼저 행동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의 성공이 직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며 직관보다 디테일을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디테일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면밀하게 지켜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이 노희 형은 성공하기 쉬운 상황과 위치에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기회는 내가 만든 것이지 나의 상황과 위치가 만든 것이 아니다. 기회는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시도하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을 두려워한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는 무서운 젊은이들도 있는 반면 도전을 포기해야만 하는 많은 이유를 검색한 후 스스로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입사한 젊은이들은 윗사람이 그거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마 하는 순간 마음을 접는다. 그래서 해봤자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단정하고 다시는 도전하지 않는다.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요즘 조직은 예전처럼 수직적 분위기가 아니다. 일반 사원의 의견도 좋으면 얼마든지 채택될 수 있다. 포기하거나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지 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렇게 두드렸더니 내 손만 아프구나. 이렇게 두드렸더니 실패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런 시간들이 축적되어야 결국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두드리니 문이 열리는구나 하고 말이다. 기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와, 내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얼마나 다른가. 그 말을 하는 자의 내면의 크기는 또 얼마나 다르겠는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그냥 열심히만 해서 그렇다. 상대가 만족하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상대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일한다. 말하자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일의 모티베이션인 셈이다. 상대가 상사든 고객이든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어야 한다. 내 생각, 자기 기준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성공률이 높지 않다. 일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이 정도면 괜찮네, 이만하면 됐어 라는 얄팍한 잣대로 마무리 짓고 만다. 그렇게 내놓은 결과물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느냐며 속상해한다. 혹은 내가 시장보다 너무 앞서갔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데 시장을 앞선 것이나 뒤처진 것은 실상 같은 말이다. 고객에게 선택받지 못해 실패한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면 나는 완벽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다. 모르는 것에 아는 체 하지 않고 필요한 공부에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이런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결국 시장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나 스스로가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고민해야 하고, 사람들은 무엇에 감동하는지 늘 속을 세우고 파악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란 나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노력해 철저히 준비한 후 겸손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최선만이 나의 제품에, 나의 컨텐츠에, 나의 브랜드에서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 마케팅은 다급함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발산될 때 통하는 법이다. 연애로 비유하자면 밀당을 잘해야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서로에게 매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답은 움직이는 시장에 있다. 조직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회사는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룰 안에서 나는 테두리를 씌운다. 또는 월권이나 R&R이라는 단어로 일하는 사람의 보폭을 좁히기도 한다. 조직의 뜻을 따르면서도 주도적으로 현명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이를 지시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를 추진하면 된다.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는 있어도 그 밑에 브랜드의 디테일을 챙기는 서브 리더가 있는 경우도 보기 드물다. 섬세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대기업에서 대체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더라면 자신의 성향과 반대인 사람을 수하에 두어야 하는데 보통은 리더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한다. 하지만 조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과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오랜 시간 같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이 둘을 떠나보내야 하는 때도 온다. 다들 경력이 쌓여서 업계의 최전선에서 리더를 할 만한 친구들인데 내가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이기적이지 않은가 아쉽더라도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다른 회사로 보내줘야 한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면 그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나와 함께 일한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세상에 마음껏 펼쳐 보였으면 좋겠다.